림팩 훈련은 미국을 중심으로 2년마다 실시되는 다국적 해군연합 훈련입니다. 유사시 태평양 해상 교통로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연합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훈련이지만 참가국들 간 자국의 해군력을 과시하는 자리이기도 하죠. 특히 세계 군사 전략의 중심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함에 따라 미 해군력을 상징하는 항모전단이 참가하는 등 그 훈련의 규모도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1990년부터 림팩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항모나 핵잠수함은 없지만 그 어느 나라보다도 우수한 훈련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그중 지난 2004년 림팩 훈련에 참가했던 한국의 장보고함이 주변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일화를 소개합니다. 건조 비용이 2억 달러에 불과한 꼬마 잠수함이 일본 호위대군 소속 구축함은 물론 미국의 핵항모전단을 모두 가상어뢰로 명중시킨 사건인데요. 당시 적수상함 15척에 40여 차례의 가상어뢰를 명중시키는 동안 장보고함은 단 한 차례도 발각되지 않으면서 훈련 종료 시까지 생존했습니다. 한국 최초이자 해군의 1번 잠수함인 장보고함은 독일에서 도입한 재래식 잠수함으로 1993년 6월 2일에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배수량 1200톤 크기의 소형 잠수함이지만 수중 속력이 뛰어나고 대함미사일과 어뢰를 발사할 수 있는 최첨단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추고 있어 공격력이 뛰어납니다. 여기에 첨단 수중 음파 탐지기 등 각종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대잠수 함전을 비롯해 다양한 입체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004년) 림팩 훈련에서는 7개국 35척의 수상함과 7척의 잠수함, 100여 대의 항공기가 참여해 훈련이 실시되는데요. 이들은 황군과 청군으로 나눠 자유공방전을 펼치기로 했는데 장보고함은 일본, 호주, 칠레에서 온 4척의 재래식 잠수함과 미국의 LA급 핵추진 잠수함 1척, 그리고 미국 수상함 4척과 함께 황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맞서는 청군에는 스테니스 미국 항모를 포함해 나머지 모든 수상함과 LA급 핵추진 잠수함 2척이 편성됩니다. 장보고함과 함께 훈련에 참가했던 우리나라의 충무공 이순신함과 을지문덕함 그리고 P-3C 대잠 초계기도 청군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당시 장보고함은 항모전단의 대잠 방어망을 뚫고 미 해군 최신의 항공모함 존스 스테니스함의 어뢰를 명중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공모함을 호위하기 위해 함께 기동하고 있던 이지스 순양함 2척과 구축함 2척도 모두 장보고함이 어뢰로 격침시켜버립니다. 장보고함의 활약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탄약과 유류, 식량 등을 소비하는 항모전단이었기에 보급을 담당하는 미국 최신의 라이니어 군수지원함도 이번 훈련에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수송 능력은 우수한 반면 방어 능력이 취약한 군수지원함 특성상 항모와 동일하게 이지스 순양함과 구축함의 호위를 받았으며 하늘에서는 P-3C 해상 초계기가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또한 장보고함의 어뢰를 피해갈 순 없었으며 한 차례 이상 어뢰에 피격당합니다. 미 해병대가 적이 시야로부터 보이지 않는 먼 바다에서 항공기를 이용해 해병대 보병을 상륙시키는 작전을 초수평선 상륙작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항공기를 태우고 다니는 상륙모함이 필요한데 이 중 하나가 바로 타라와 상륙함입니다. 헬기 23대와 해리어기 6대를 탑재할 수 있는 타라와 상륙함도 2004년 림팩 훈련에 참가했으나 다른 수상함과 마찬가지로 장보고함 가상어뢰에 피격당하고 말았습니다. 일본 해군이 자랑하는 4개의 호위 대군 중 기함 역할은 5,000톤급 구축함이 맡게 되는데요.
당시 일본의 계함 중 하나인 하루나함을 포함해 구축함 4척이 훈련에 참여했는데 이 4척의 일본 구축함이 모두 장보고함 가상어뢰에 전멸했습니다. 당시 훈련에 참가했던 해상전력 중 장보고함에 격침되지 않은 건 LA급 핵추진 잠수함 2척이 유일했습니다. 훈련 마지막까지 장보고함을 찾지 못했던 미 해군은 무전을 보내 항복을 선언했고 항공모함 옆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장보고함을 보고 미군은 다시 한번 경악했다고 합니다. 잠수함 단 한 척으로 적이 항공모함 전단을 전멸시켜버린 성과가 대단한 이유는 가상어뢰의 발사 방식에 있습니다. 당시 훈련에 참가했던 모든 함정 및 잠수함에는 심판관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탑재한 어뢰의 유효 사거리까지 접근해 6초간 전망경을 올려 적함을 촬영해야만 했습니다. 즉, 전망경을 올리려면 수면 가까이 부상해야 하기에 적으로부터 탐지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순간인 것인데요. 게다가 장보고함과 같은 재래식 디젤 잠수함은 축전지 충전용 산소 공급을 위해 수시로 수면으로 부상하는 이른바 스노클링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속력을 높일수록 함내 산소가 금방 바닥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수면 위로 부상해 공기를 보충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훈련에 참가했던 미 항모전단의 대잠 방어망은 철옹성에 가깝습니다. 자체 소나 체계와 대잠 헬기를 갖추고 있는 구축함은 물론 잠수함 킬러로 알려진 해상 초계기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의 감시망을 뚫어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인데요. 이들은 음파를 발사해 뭔가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반사파로 잠수함을 찾아내는 액티브 소나와 바닷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새우떼 소리까지 감지해내는 패시브 소나로 바닷속을 샅샅이 수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군의 대잠 능력을 가장 잘 알고 있던 당시 미태평양 함대의 잠수함 사령관은 훈련이 끝나자마자 장보고함의 전문을 보내 청군 세력을 전멸시킨 능력과 기술은 매우 인상적이었다라고 경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눈부신 성과를 보였음에도 당시 해군은 장보고함의 활약상을 크게 부각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다면 동맹국인 미국의 체면 손상과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이 긴장할 것을 우려하였기에 일부러 장보고함의 활약상을 축소 발표한 것입니다. 그 대신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인 충무공 이순신함이 SM-2 미사일로 무인기 요격에 성공한 사실을 집중 보도하였습니다. 장보고함에 대한 활약상은 상대함 30여 척을 가상 침몰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이 전부였는데요. 물론 이마저도 상대함에 40여 차례 어뢰를 적중시킨 사실에서 대폭 축소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해군은 2020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장보고 3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국내 조선업체에서 3,000톤급 중형 잠수함 3척을 건조 중에 있습니다.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과 크기가 비슷한 차기 잠수함은 1,200톤인 장보고급보다 훨씬 큰 중형 잠수함으로 3척씩 단계적으로 개발해 9척을 보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장보고 3급 잠수함이 실전에 배치되면 작전 반경이 기존의 동남아시아에서 태평양과 중동 전역으로 넓어지게 됩니다. 6척은 기존의 디젤 잠수함으로 건조될 계획이지만 나머지 3척은 아직까지 추진 체계를 결정짓지 못한 상황입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핵잠수함보다 운용이 쉽고 비용이 저렴한 디젤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잠수함은 저렴한 가격으로 확보 가능한 가장 효율적인 무기체계이며 핵잠수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하루속히 도입되길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